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오전 11시 37분입니다. 예, 어젠가 그젠가 요즘에 아주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죠. 뭐 또 저기 조국당의 강유정 대변인인가, 그것도 꽤 큰 사건이었어요. 이제 조국당은 뭐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만한 그런 사건이 터졌고, 그거에 대해서 뭐 또 뭐 민주당 전 의원 중에 하나가 또 개소리 하는 바람에 민주당에도 엄청난 타격이 가고 있고, 조국은 일단은 사면시킨 다음부터 민주당한테 계속,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계속 타격을 주고 있죠. 뭐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야권은 이제 분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이고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지만, 머리가 좋으니까, 잘난 체 하는 웃군이니까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에게 타격을 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정의가 승리하는 방식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종류,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이재명에게 타격을 가하는, 큰 타격이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주 굵직한 사건이 터졌는데, 미국에서 그 조지아 공장인가요? 우리 LG하고 그 현대차 공장인가? 이민 단속국에서 나와가지고 뭐 한국인 300명이 넘게 그냥 거의 뭐 중무장하고 나와가지고 체포를 했대네요. 굉장히 이례적이다. 굉장한 사건이죠.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물론 이제 보수 유튜버들도 그런 언급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은 어떠냐. 뭐 이 무식한 웃군이 뭐 생각이 맞겠습니까만, 어찌됐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그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면담을 할 때 저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죠? 그 검사, 특별 검사 그거, 그 저기 뭐야, 미군 기지 압수수색한 거를 트럼프가 언급을 했더니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거는 이제 제가 느낄 적에는 뭐랑 비슷하냐면, 저도 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약간 양아치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 막 밥 먹듯이 하고.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는데, 언제까지 돈을 주기로 합의를 했다, 서로 딜을 했다. 그게 거래잖아요. 서로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는 가끔 그 날짜가 되면 또 딴소리 하면서 안 지키고 막, 근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요리조리 핑계도 대고 뭐 이런 이제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겪어본 사람들이잖아요.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겪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인생을. 근데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사람도 겪고 저런 사람도 겪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느낌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세상에는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들이 더 많지만, 간혹 가다가는 그렇게 양아치 같고 거짓말하고 막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 방식이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트럼프의 입장이 돼서 보면 회담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양아치 같잖아요. 느낌이 거짓말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가 거기 관련이 없다, 지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트럼프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바로 그 앞에서 면전을 줄 수는 없는 거였잖아요. 그 이제 전부 오픈된 자리이기 때문에, 공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와 있고. 근데 이제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비공개 회의를 할 때는 어떤 말이 오갔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어찌됐건 공개된 자리에서 트럼프는 이재명이를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해줬어요. 그거 갖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야, 이재명이가 외교 천재다. 그렇게 외교 천재라는 말 듣고 있으면 참 이게 현실인가 싶어요. 야, 그런 말들이 통하는 세상이라니 지금이. 지금은 제가 생각할 적엔 정말 이상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우리 언론 플레이에 속아 있는 국민들도 꽤 많고, 아직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재명 당선자가 외교 천재라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외교를 그래도 웬만큼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천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어찌됐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하는 짓이 야, 이 뭐 이런 양아치가 있나, 진짜 어떻게 보면 다루기가 어려워요. 계속 말을 뒤집으니까. 앞에선 나 비유 맞춰주면서 잘해주다가도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또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또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트럼프는 인생 경험도 많고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진짜 나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똑똑하고, 그런 부류의 인간들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재명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죠. 한국 공장에 들어가서 한국인들을 막 체포했어요. 그것도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무장한 이제 단속국 직원들이 가가지고 막 쇠사슬로 막 묶고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트럼프한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재명이 한 거랑 똑같죠. 난 모르겠는데. 너 미국의 그 특별검사인가 걔가 뭐 미군 기지까지 압수수색했다며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이 한 짓이 아니 난 모르겠는데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인간은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 걸 겪게 되면. 굉장히 속으로 화가 납니다. 그치만 또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화를 내면은 그 비난을 온통 내가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야, 이 새끼 거짓말 하네 그러고서 막 테이블 뒤집어 엎고, 예를 들자면 이제 트럼프가 그랬다고 칩시다. 트럼프가 거기서 거짓말 하니까 격분을 해가지고 네가 모른다고 이 새끼야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기자들 많은 데서 그랬다고 그러면 트럼프가 아마 엄청난 비난을 먹겠죠. 저게 외교 자리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저게 제정신인가, 이런 비난을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고 똑같이 나이스하게 뭐 분위기는 좋게 회담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 모르죠. 근데도 이재명은 제가 보기엔 이재명 스타일이 이제 쭉 보니까 그렇게 뭐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지 고집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재명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될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기 전까지 절대 자기 고집을 버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된 고집이거든요. 사람이 고집이라는 게 좋은 쪽으로 향하면 그 사람은 위인이 되는 거고, 저렇게 자기가 불법적인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하는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저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그런 쪽에서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앞에서 거짓말하고 뒤에 돌아와서 또 지 고집대로 하고, 앞에서 거짓말하고 또 뒤에서 지 고집대로 하고, 정말 상대하기 싫은 인간이죠. 그런 인간형인 것 같아요. 지금 쭉 보니까 9개월 보니까. 트럼프한테도 이제 그 자기
자기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화가 나죠. 그런 인간을 이제 다루기도 어렵고. 그냥 화가 나지만 트럼프는 이제 그런 쪽에도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다뤄봤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저의 예측은 그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디서 이제 제가 그렇게 느끼냐면 난 모르겠는데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난 몰라. 그거는 이재명이도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에게 엄청난 타격이 된다는 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어요. 네.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체포당했는데 항의는 해야 되고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은 뭘 거예요? 아니 우리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되느냐? 도대체 우리 한국인들이 왜 체포를 저렇게 당해야 되느냐? 쇠사슬로 왜 묶여야 되느냐? 뭐 이런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못하면 무능한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뭐 트럼프랑 싸워서 이겨내든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죠.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랑 싸워서 트럼프를 이긴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엄청난 지지를 하게 될 거예요. 야 정말 이재명은 외교 천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지를 하게 되겠죠. 근데 트럼프를 못 이길 거 아니에요. 저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 사기적인 방법으로 진짜 양아치 같은 방법으로 저렇게 외교를 하고 있으니까 양아치 같은 식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외교 천재입니까? 어떻게? 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또 그거에 많은 국민들이 속고 있고 호응하고 있어요. 또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속아가지고 아무튼 그러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믿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정말 제 입장에서는. 근데 어찌됐건 트럼프는 이제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다루는 방법으로 그래 너 그렇게 했어. 난 이렇게 할 거야. 트럼프는 아무래도 자신 있을 거예요. 뭐 워낙 입장 차이가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대한민국이 아무리 지금 뭐 강대국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미국에 상대할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는 일단 이재명 당선자를 완전히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는 제 생각이 거의 맞을 거라고 봐요. 예. 트럼프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재명 당선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양아치 같은 짓을 써? 그럼 내가 너랑 똑같이 해줄게.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너 똑같이 당해봐. 네 방식대로. 그건 반칙인데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재명 당선자는 늘 반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약속도 하고 뭐도 하고 칭찬도 하고 아부도 하고 다 하다가 뒤에 가면 딴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적인 반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예. 그거를 트럼프도 알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다. 당연히 국가 정상회담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트럼프도 대통령으로서. 근데 거기에 다 보고서가 올라왔겠죠. 이재명의 성향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예, 그런 쪽으로 워낙에 또 그 철두철미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거의 파악을 하고 있었을 텐데 트럼프가 직접 만나 보니 역시 그렇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야 심한데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얘는 앞에서는 이제 아부하고 뭐 그런 말에 전혀 진정성이 없구나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고서 쓴다는 수법이 정말 양아치 같은 수법을 쓰는구나. 그걸 느꼈을 겁니다. 짐작은 했겠지만 야 이거 진짜 실제로 겪어보니까 얘 진짜 심한데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취하게 되는 방법이 이런 거죠. 네가 그런 양아치 같은 반칙이죠. 그러니까 양아치들은 반칙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칙 쓰지 않고 룰대로 해가지고 서로 협상도 하고 이런 게 그게 원래 인간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양아치들은 그런 걸 못 배운 사람들을 양아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니까 늘 반칙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가 유리하면 지키고 안 유리하면 안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양아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하니까 꽤 많은 숫자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럴 때 이재명 당선자가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쓰는 방법은 아마 니네들이 그렇게 양아치 짓을 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해줄게.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칙이죠.
나도 너한테 반칙 써줄게. 네가 늘 잘 쓰는 그 반칙 나도 한번 너한테 써줄게. 네가 한번 당해봐. 어떤 느낌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눈에는 눈, 뭐 그런 거, 이에는 이, 그런 말이 있듯이 네가 반칙을 써? 그럼 나도 너랑 똑같이 해줄게. 네가 한번 당해봐라. 어떤가. 너는 그러니까 반칙 쓰는 사람들이 입장이 돼 보면, 반칙 쓰는 사람들은요, 이제 인생을 살면서 반칙 쓰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사람들, 잘 반칙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뭐 인간이니까 특수한 경우에서는 반칙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뭔가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 양아치들보다는. 그러니까 양아치들 입장이 돼 보면 아유 저 정의로운 사람들 쉽네. 내가 반칙 쓰면 뭐 쟤네들 뭐 내가 다 이겼어. 내가 반칙 써서 쟤네들 다 이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반칙 쓰는 사람들 입장이 돼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아유 쟤네들 쉬워. 내가 그 앞에서 존경합니다. 그러면 진짜인 줄 알아. 아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내가 존경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다 해줘. 너무 쉽지 않아. 나는 진짜로 존경하는 게 아닌데 저 병신들, 저 바보들, 쟤네들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양아치들은. 네, 그거를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다라고 봐요. 저는.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야 그러면 내가 너랑 똑같이 해줄게. 양아치 짓 해줄게. 너는 양아치 짓을 당해본 적이 없지 상대한테. 그게 이제 양아치들의 입장이 돼 보면, 실제로 양아치한테 그런 지가 당한 적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로운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들은 그런 반칙을 자기한테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반칙을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임자를 만나게 되죠. 그게 하늘이 하는 일이니까 결국은 이재명 당선자가 이제 임자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지금 하려는 거는, 이재명에게 하려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나는 너한테 네가 했던 그대로 네 방식 그대로 되돌려 줄게. 네가 한번 당해봐. 그 느낌이 어떤지, 거기서 견딜 수 있는지 보자.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트럼프였다면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네가 반칙 쓰면서 이렇게 네 뜻을 다 이렇게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 너는 그게 이제 네 능력이라고 자부하고 있구나. 넌 참 착각 속에 있구나. 그럼 반칙은 우리는 안 쓰는 건데 너는 남들은 안 쓰는 반칙을 쓰면서 그게 네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트럼프는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똑같이 너랑 반칙 써서 너를 다뤄볼 테니까 네가 한번 겪어봐. 어떤 기분이 될지.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재명 당선자를 비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 반칙을 써가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칙을 한 부분이 어디냐면, 난 모르겠는데? 내가 한 거 아닌데?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재명이랑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반칙이거든요. 원래 정의파들은 그런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정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룰입니다. 이 정의로운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비즈니스도 하고 서로 계약도 맺고, 계약이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서로 이행을 하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정의로운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에요.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그런데 반칙하는 사람들은 계약을 해놓고도 쥐가 불리하면 난 안 지킬래. 안 했어. 거짓말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양아치들이에요. 그런 이제 계약을,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 SNS에서 그 회담 바로 직전에 이런 정부와는 일을 할 수 없다. 그게 그런 거예요. 양아치들을 알고 있죠. 양아치들이 현실적으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트럼프가 모르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지들 멋대로 지들 유리할 때는 바꾸고, 지들이 불리할 때는 약속 지키는 척 너도 지켜 이렇게 하고, 지들이 유리할 때는 안 지키고 상대방 거 막 뺏어 먹고, 그런 게 양아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비즈니스는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하고 서로 그걸 이행할 의무를 지고 서로 그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이행해 가면서 그 비즈니스라는 거, 서로에게 이익을 취하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 그게 비즈니스잖아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아치들이거든요. 내가 무조건 쟤네 걸 뺏어와야지 왜 계약을 해? 내 걸 왜 줘? 근데 비즈니스라는 건 서로 간에 우리 상호 이득을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우린 서로 간에 이득을 취하자, 윈윈하자, 이런 게 비즈니스고, 양아치들의 생각은, 야, 내가 제 거 뺏을 수 있는데, 내가 더 센데, 나 반칙 써서 제 거 뺏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쟤한테 또 나눠줘야 돼? 그게 양아치들 생각인 거예요. 그거를 트럼프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놈은 양아치구나. 이제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는, 이놈은 이제 내가 만나보니 확실히 알겠네. 얘 완전히 양아치네. 그럼 이제 양아치 다루는 방법으로 해야지, 뭐. 얘를 그냥,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냥 보통 사람들, 그 정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얘는 이제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쓰는 방법 그대로. 그러니까 쥐가 해놓고도 내 앞에서 뻔뻔하게 화가 났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저 같으면 화가 납니다. 뻔뻔하게 내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해갖고 한 얘기, 특검에 대한 얘기죠. 특검에 대해서 왜 미군 기지 압수수색하고 뭐 교회 탄압하고 하느냐 했더니만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의회에서 승인을 내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걸 트럼프가 몰랐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내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까지 있냐면 이놈이 나를 완전히 호구로 하네. 그런 느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개무시하고 있구나, 이 새끼가. 나를 내 앞에서 아부하면 내가 그거에 부하 내동해가지고 지 뜻대로 내가 움직여줄 줄 아는구나, 이놈이. 나를 완전 개무시하는구나. 나를 완전 호구로 하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벌레 같은 놈이 나를 감히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근데 트럼프는 그 화가 난 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죠. 당연히 그거는 겉으로 화를 드러낸다는 건 완전히 아마추어인데, 트럼프는 프로 중에도 프로인데, 프로 중에 또 프로예요. 완전히 왕중왕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이 거기서 겉으로 그 화를 드러냈겠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비공개 회담에서도 그 화를 다 드러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당히 했을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는 어차피 내가 이 비공개 회담에서 겁을 줘도 얘는 내 앞에서는 겁먹다가도 또 도망가면 저기서 또 하고 막 이런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즐기는 스타일이죠, 아주 그냥. 그런 스타일인 거를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그냥 평범한 방법으로 다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이 갑자기 한국인 300명을 그 쇠사슬로 묶어갖고 그래놓고서 트럼프가 한 얘기는 난 모르겠는데, 내가 한 거 아닌데. 그 이재명이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재명 정부에게는 지금 엄청난 부담이죠.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또 MBC나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쉴드를 쳐주려고 하겠지만, 그 쉴드가 자꾸 반복이 될 거예요. 트럼프는 계속 이재명 정부에게 저렇게 지금 이번 사건은 엄청난 부담이죠, 또. 300명이 쇠사슬로 묶여갔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정서가 안 생기겠어요,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그 정서가 생기겠죠. 그걸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언론에서는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건 미국이 나쁘다. 그 미국은 안 좋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는 너무 억울하다.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불쌍하다. 이런 쪽으로 아마 몰고 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카바 쳐주기가 어려워요. 안 그러고 터무니없이 카바를 쳐주면요, 결국 국민들이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렇게 카바를 쳐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카바를 쳐줘야 되잖아요. 뭔가 얘기를 들어도 속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게도 맞아, 그러니까 그렇네, 이렇게 이해가 납득이 되게끔 뭔가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압박을 하게 되면. 더군다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제 트럼프는 반칙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트럼프는 반칙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파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의파들이 그래요. 원래 반칙을 안 써요, 웬만하면은. 그런데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정말 양아치를, 이런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죠. 이 양아치를 어떻게 다뤄야 되지? 얘는 똑같이 반칙을 써주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제가 봤을 적에.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부담을 주는 한국 체류자 그 300명을
체포를 해놓고 쇠사슬로 묶어서 체포를 해놓고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이거는 반칙이거든요. 거짓말이잖아요. 물론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정황상 보면 그게 그런 중차대한 일이 트럼프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재명 당선자가 트럼프에게 한 짓이랑 똑같은 짓이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네가 몰라. 근데 트럼프는 뻔뻔하게 그 앞에서 트럼프 바로 면전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아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난 모르는 일이야. 근데 정황상 그게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 당선자도 정황상 그걸 모를 수가 없는데 그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앞에서. 그럼 트럼프 기분은 그 뻔뻔함을 보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게요. 트럼프가 약한 사람이었으면 만약에 약소국의 뭐 대통령이었던가 이렇게 되면 그 뻔뻔함 이재명 당선자가 보여주는 그 뻔뻔함 앞에서 만약에 약소국의 대통령이 약한 사람이었으면 겁을 먹었을 거예요. 와, 이 사람은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아주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인데 이런 겁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재명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자잖아요. 어찌됐건 대국의 대통령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경험을 갖고 있는 머리도 좋은 엄청난 능력자예요. 트럼프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보다는 엄청 강한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 입장에서 그 뻔뻔한 거짓말을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떠냐면 겁이 나는 게 아니라 겁이 날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훨씬 센데. 어떻게 되냐? 화가 난다고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 새끼가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지? 정말 화가 납니다. 진짜 속이 부글부글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겉으로 표현 안 했겠죠. 너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안 되겠다. 야.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화가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지? 나를 완전히 개무시하네, 이 새끼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똑같이, 난 모르겠는데? 정황상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중차대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뭐 역사상 최대 인원의 그 단속이었다라고 그러고. 더군다나 LG나 현대는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 현지의 공장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황, 곳인데, 거기가. 그거를 그렇게 털었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거잖아요. 정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 없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상황인데, 난 모르겠는데. 반칙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예. 양아치를 상대할 때는 양아치처럼. 예. 제가 아는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이 되보면 굉장히 무섭죠. 예. 이재명 당선자가 이제 앞으로 계속 당하다 보면 공포심을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미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는데 이재명 당선자는 그 공포심을 감추는 것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 그러니까 아닌 척, 태연한 척. 척을 속으로는 막 겁이 잔뜩 쫄아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을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태연하게 영화를 보고 있대요. 뭐 킹 오브 킹인가 뭐 그런 영화를 보고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알리는 거죠, 밖으로. 자기가 몰래 이렇게 막 SNS도 올리고, 난 태연하다. 이런, 이제, 연기죠. 쇼. 이재명은 정말 쇼의 달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요일인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